언제부터인가 일반인의 대화에서도 공황장애, 결정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트라우마 등 각종 장애나 증후군 같은 단어들을 흔히 듣게 된다. 예전 같으면 무심히 넘어갈 현상도 요즘엔 별의별 장애나 증후군 등으로 분류하여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것인지 걱정하게 만든다. 신조되는 용어 중엔 아직도 미지의 영역인 뇌신경 및 심리학 세분화로 인해 생겨난 것들이 많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 같다. 물론 비전문가의 생각이지만 지금 과잉행동장애나 결정장애란 예전에는 장애가 아닌 그저 흔한 표현으로 좀 유별난 개구장이 또는 아주 답답할 정도로 신중한 사람으로 간주될 뿐, 전문가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건강 염려증이란 것도 있다. 어쩌면 인류가 태초부터 갖고 있던 증상에 이름을 붙였을 뿐인데 마치 새로운 발견처럼 들린다. 이런 용어들 중 나도 상태가 심한 편인 결정장애 또는 선택 불가 증후군과 관련된 것인데, 이와 관련한 정보는 인터넷 조회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생략하고 이런 현상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을 얘기하려 한다. 결정장애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성격을 표현하는 용어이며, 의학적으로 선택 불가 증후군이라 한다. 선택장애가 생기는 이유로는 인간의 욕심과 완벽주의, 그리고 처리 능력을 넘는 정보량, 결정의 회피심리 등인 것 같다. 인간의 본능과 사회 변화 추이로 볼 때 이런 선택 결정장애 성향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친구의 옷을 선택할 때는 나름 설득력 있는 이유를 근거로 짧은 시간에 선택 결정이 가능한데, 막상 자신의 옷을 선택하는 경우 전형적인 선택장애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자기애로 인한 욕심과 객관화의 어려움이다. 선택 결정에 있어서 욕심은 정상적 판단을 마비시키는 장애물이다. 각각의 대안이 훌륭하고 매력 있을 때 우리는 망설이게 된다. 둘 다 갖고 싶은 것이다. 주식의 경우 보유하면서 동시에 매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애초에 삼킬 수 없는 크기를 베어 물고는 삼켜야 할지를 고민을 하는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다. 선택이란 항상 최선을 고르는 것일 수는 없다. 최악의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선택과 결정이 있을 수 있으며, 최선을 찾기 힘든 혼돈 속에서는 최악 상황의 회피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우리 국민은 일제시대엔 선택 결정권이 없었고, 6.25 전쟁 중에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했으며, 전후에는 궁핍을 벗어나기 위해 무슨 일을 해도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시대를 살았다. 사느냐 죽느냐의 선택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살아야 하는 절박함의 표현이다. 이순신 장군의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라는 말처럼 결국 생존을 위한 유일한 선택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단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던 시절에는 선택에 소모할 시간도 적고 그 선택의 귀책도 단순하다. 독재 사회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대상 속의 선택을 말하는 거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그 부모들이 자식의 선택이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학력 수준이 높거나 관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이 세대의 특징은 자수성가형으로 대안 없는 유일한 선택에 익숙하다 볼 수 있는 세대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선택의 다양성과 정보량 과다 등으로 어릴 때부터 어떤 선택이나 의사결정 시 부모, 특히 어머니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자라온 세대로 볼 수 있다. 엄친아라는 용어가 이를 말해준다. 이들 세대는 자기결정을 과신하는 베이비붐 세대 부모의 간섭과 넘치는 정보 속에서 선택의 독립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세대로 본의 아니게 선택결정 장애 또는 결정포기나 의존 성향이 큰 것처럼 비춰진다. 모두들 잘못된 선택을 회피하며 살아가려 한다. 그러나 선택 또는 결정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자비나 은혜를 가장한 잔혹함이기도 하다. 강자가 약자에게 주는 선택권, 상류층이 하류층에게 양보한 선택권이란 실질적으로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품위 있게 넘기는 사회적 장치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흔히 경험하듯이 많은 고민의 시간과 노력이 좋은 선택과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관심 없이 하는 선택에 비해 결과를 받아들이는 자세와 다음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선택 결정 속에는 선택 결정의 적극적 포기도 하나의 대안이다. 예를 들어 선거에 있어서 충분한 후보자 검토 후에 선택하고 싶은 후보가 없을 땐 차라리 기권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 생각한다. 일부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관한 아무런 판단 정보 없이 투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투표는 기권하는 것보다 더 큰 왜곡을 초래한다. 고도로 정보화된 사회에서도 유권자의 무심한 선택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목을 죄는 위협으로 왜곡되어 나타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선택결정권의 행사와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무서운 결과다. 다원화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그동안 형성되어 온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선택과 결정 구조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좀 색다른 시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야바 윗군의 사기처럼 선택하기 전에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주위의 바람잡이가 선택의 보상을 보여주지만 어리석은 저지대 사람은 이미 잃고 있는 것에 대한 미련과 보상의 눈이 멀어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는 것이다. 결국 그들 선택은 신중함과 행운, 인고의 시간마저도 소용없이 원하는 답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거대한 금융 스캔들의 피해자는 저지대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형식적으로는 자발적이었으므로 결국 책임도 그들 몫이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산물임에도 마치 그런 결정에 우리가 관여한 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괴리감은 어디서 오는가?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를 필요로 하며 적절한 방식으로 분석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정보가 너무 많다. 슈퍼컴과 AI를 활용해야 할 정도다. 개인 차원에서도 너무 많은 정보는 오히려 선택과 결정을 방해하고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한다. 또한 내비게이션 등 각종 기기에 의존하다 보면 이들이 없으면 간단한 의사결정도 곤란한 실정이다. 선택과 결정에 있어 적시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전쟁과 같은 급박한 상황이나 개인적 차원의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적시성이 문제가 된다. 어제의 최선이 오늘에는 최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의 신속한 처리와 의사결정 AI 시스템이 필수적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 멀지 않은 미래에는 AI 의존 증후군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듯도 하다. 여기까지 지루하고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불필요한 설명조에 글을 이어온 것은 과연 현재 우리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무거운 짐과 방향타를 쥐고 있는 실질적 선택결정자는 누구이며 그는 현 시국에 필요한 자질을 갖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론은 국민이 다양하고 시급한 국정에 직접 개입할 수 없으니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에 따라서 임명한 대표자를 통해 국민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통상 행정수반인 대통령을 말한다. 우리의 대통령은 임기 동안 우리 국민의 선택과 결정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무척이나 중요한 자리다. 대통령 선거는 단 한 번의 선택으로 5년 동안 엄청난 권한을 위임받게 될 인물을 선택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절차이다. 모든 정치, 외교, 경제적 사안의 선택 결정, 유사시 전쟁이나 국지전 대응을 위한 긴급한 명령과 조치, 초법적 통치 행위까지 포함하여 엄청난 권한을 위임해 주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언제든 개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휴전국가로서 전쟁 상황이 결코 국정현안에서 제외될 수 없는 상태다. 전쟁은 지금 우리가 처한 냉혹한 현실의 일부이며 전시의 선택 결정은 항상 집단의 존속을 위한 개인의 가혹한 희생으로 귀결된다.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청년들이 명분도 이유도 모르는 채 징집되어 미완의 귀중한 생명을 진창 속에서 끝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선택 결정자는 누구일까? 형식적이지만 국민투표로 러시아 국민이 선택한 푸틴 대통령이다. 결과적으로 그는 선택결정 장애자로 볼 수 있다. 선택을 못하거나 지연하는 결정장애가 아니라 지도자로서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엉뚱한 선택과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자 판단에서 적임자라 주장하는 후보자가 얼마나 중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받게 되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가. 유사시 우리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막중한 자리를 우리는 너무 생각 없이 마치 선택결정장애 증후군을 가진 유권자처럼 선택을 포기한 것은 아닐까. 그런 중차대한 선택결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자질은 무엇이 있을까? 특히 요즘처럼 국제정세가 변화무상하고 예측곤란하며 국제법이 무시되는 혼돈 상황에 우리의 대통령은 선택결정 심리구조상의 문제는 없는 것인가? 현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선택결정을 살펴보면 다소 불안한 생각이 든다. 상식을 벗어나는 언행, 선택결정의 우선순위 혼란 및 반응 속도의 부적시성, 정보 수집과 처리의 편향성, 법률 만능적 시각, 외교적 매너 부재와 연속되는 실수, 중요 선택의 외부 의존성, 선택결정의 포기, 선택결정의 알코올 의존 가능성 등 지금까지의 사례로 보면 대통령 개인의 선택결정 장애 가능성과 대통령실 조직의 구조적 결정장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디 앞으로는 위태로운 시국에 불필요한 사태를 야기하여 대외적 국익 손상과 국민 가슴에 상처를 주는 불행한 선택결정 실수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가 개인적 차원에서부터 국가 차원에 이르기까지 AI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더 나은 결정을 추구하는 행위는 결국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선택결정 과정의 상단에 앉아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선택장애 증후군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자가검진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이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이다.